네, 김성욱의 마켓 시성 시간입니다.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인데 이러한 변수들 어떻게 봐야 하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증시의 지금 현황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 일단 어제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이 특히나 현 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를 큰 폭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오늘도 역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큰 폭의 순매도가 양대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 어제 오늘의 순매도의 성격을 일단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일단 성격이라 하면 이제 조금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네. 이제 한국만 매도세냐 뭐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이머징 마켓에 좀 보시면은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인도나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에 좀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태국 같은 나라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나라별로 명암이 좀 엇갈리고 그 내에서도 이제 롱숏 개념을 가고 있다 이런 측면인데요. 근데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제 엊그제 뭐 HSBC 이제 PMI 지수 발표되고 중국 이슈 벌어지고 해서 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큰 성격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테이퍼링 이슈를 염두에 둔 지금은 이제 그 롱숏 개념의 어떤 우리나라 매도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간 안에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되는 거는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머징 시장 내에서도 인도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는 팔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 여전히 선진국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이머징 시장 전반적으로 보자면 좀 팔자리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의 이동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작년 11월 이후로 보면은 이제 그 시종일관 그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머징 마켓에서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는 자금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물론 이제 주식 시장 펀드 말씀입니다만 이게 이제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올 들어서의 특색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빠졌다가 이제 올 들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본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올 들어서 다시 들어오는 이런 그 전체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 들어서는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 시장의 자금 흐름, 그 주식 쪽의 자금 흐름이라는 게 워낙 극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채권 시장도 그 올 들어서 이제 이머징 시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그 아는 이슈지만 아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여겨지는 뭐 신흥국 내에서 아시아 내에서의 국가가 대만인데요. 뭐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도 높고요. 하지만 대만과 봤을 때 앞서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대만으로는 유입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출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수의 현황을 보더라도 상관계수가 대만과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같은 이머징 마켓인데 사실 자금 흐름이 이렇게 많을 때 동시에 들어올 때는 표가 잘 안 나죠. 네. 안 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롱숏 개념으로 가면은 어느 한쪽 들어오고 한쪽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공통점은 IT 비중이 높다라는 그 자체만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걸 내용을 좀 뜯어보면 네. 사실 IT 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특정 비중보다는 이제 골고루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닌 그 예를 들면 이제 아이폰 같은데 의존이 높다든지 해서 IT 내에서의 또 차이가 있고요. 그래도 IT 밖에서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산업재 예를 들면 뭐 석유화학, 철강, 조선 뭐 이런 회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그런 소재 산업재 쪽이 좀 굉장히 슬로우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실 실적 추정치를 구체적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대만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를 서서히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구성 내용, 그러니까 산업의 구성 내용으로 보나 아니면 실제로 실적 추정에 관한 내용으로 보나 역시 차별화된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에 따라 외국인의 반응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의 의존도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고요, 대만보다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중국 부분은 뭐 숙제죠. 예. 중국 모멘텀과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나 중국 모멘텀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의 심리냐라는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만약에 중국 GDP가 잘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각에서는 GDP가 잘 나왔기 때문에 개혁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오히려 그 악재적 요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GDP가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이런 그 양날의 칼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센티멘트가 생길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제 센티멘트가 별 중국에 대해서는 모멘텀에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의 과정에서 그럼 뭘 보면서 알 수 있느냐? 역시나 금융이라는 거죠. 예, 금융부터 손을 댄다고 중국 당국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냐 또는 뭐 소위 말하는 그 그림자 금융의 뭐 하나의 그 금융기관의 어떤 뭐 지불 뭐 불이행 사태냐 뭐 그런 쪽에서 일단 그 시장의 관심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방정부 개혁도 사실 올해 과정이긴 합니다만, 과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거는 그냥 만기 들어오면 롤오버 해서 이제 그 표를 안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시장의, 중국의 금융시장적 요인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리커창 지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쟁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GDP 데이터는 워낙 늦게 나오고 뭐 소위 말하는 신뢰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리커창 지수를 좀 보시면은 지난 데이터 보신 대로 이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역시 모멘텀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섹터 내에서의 롱숏 의견은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전히 소비재에 관련된 거는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재 산업재 쪽은 아직도 조정 내지는 우려점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모멘텀을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최근에 지수의 현황을 보자면은 중국 증시가 열리고 나서 낙폭을 확대하거나 뭐 상승폭이 둔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중국발 악재가 우리 시장에도 또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중국의 모멘텀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 증시의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보다 근본적으로 볼 때요, 그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그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그래도 그 같이 무역이든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의 나라들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나빠지고 있지 않은데, 역시나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 모멘텀이라는 게 워낙 네거티브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는 괜찮은데 중국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의 우려다라는 건데, 그럼 실적 우려를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수요 둔화입니다. 예, 중국 수요 둔화. 그다음에 경쟁 심화입니다. 그 심지어 중국과도 경쟁하고 그다음에 환율이라는 게 중간에 개입돼서 이제 이게 엔달러든 뭐 원엔이든 그다음에 일본과도 경쟁해야 되는 이런 네. 그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테이퍼링이나 이슈까지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시장이 점점 그 확대 해석을 하고 과잉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약간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과민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장의 수급이 워낙에 얇아지고 딱히 시장이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또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도 짚어봐야 할 텐데,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FOMC 회의가 아니겠습니까? 또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FOMC 회의가 이제 그 결과가 발표된 게 이제 30일 날입니다. 우리 연휴 때 첫날인가요? 연휴 네. 때 첫날에 발표가 되는데, 근데 그 1년에 8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8번에 이제 855달러 매번이죠. 매번 1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테이퍼링이 추가되고 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1월 달에 하는 그 미팅에서 100억 달러 추가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매번 100억 달러씩 줄이는구나. 예.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가능한 게 2004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그 25pp씩 무려 17번이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매번 꾸준히 그만큼 시장에서 다 알리면서 한다는 거죠. 알리면서 시장에서 빨리 적응하라는 건데, 그런 형태로 해서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예를 들면 외국 언론이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렇게 대내외적인 이슈를 보더라도 딱히 뭐 상승 모멘텀을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뭐 과민 반응 사실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하고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간에 또 어떻게 될 것이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수 구성 때는 적인 측면에서는 뭐 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PBR 1배 근처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봐서는 물론 1배, 그러니까 1900포인트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PBR 1배도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물론 맞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과민 반응적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수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N저나 그러니까 N저 부분에 이런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 실질 실효 환율이 측면을 볼 때 N저가 너무 깊다 또는 N저에 따른 일본의 그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깊어서 물가 상승 우려가 너무 높다 등의 문제 때문에 N저도 살짝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원고 부분도 속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시기의 문제긴 한데 어느 정도 우려점이 해소되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또 이렇게 횡보 장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수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의 롱숏 개념으로 보시면은 확실한 건 그렇습니다. 역시나 산업재 소재 쪽보다는 소비재 쪽으로 어떻게 보면 살짝 비켜나간다고나 할까요? 투자 방식입니다만. 그런 쪽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나 그 조선 부분도 사실 수주의 목표는 많이 높습니다. 근데 실적도 우려될 뿐만 아니라 올해 과연 수주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질까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산업재를 포함한 소재 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인 대내외적인 현황에서부터 지수의 방향성 그리고 섹터별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